자, 여러분, 혹시 수영을 잘하는 것과 물에서 살아남는 것이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왜 박태환 선수 같은 수영 천재도 위험에 빠질 수 있는지, 반대로 수영을 전혀 못해도 물에서 버틸 수 있는 그 핵심 원리가 대체 뭔지 아주 자세히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대부분 무심코 이렇게 말하곤 하죠. 나는 수영 좀 하니까 괜찮아. 근데 말이에요. 만약 그 자신감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함정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바로 그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수영하면 떠올리는 게 바로 왼쪽 모습이죠. 막 스피드를 내고 멋진 자세로 기록을 깨기 위해서 경쟁하는 거요. 하지만 생존 수영은요, 아예 다른 게임입니다. 오른쪽을 보세요. 목표는 단 하나예요. 어떻게든 에너지를 아껴서 구조를 기다리고 그냥 살아남는 것. 시작점부터가 완전히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깨부셔야 할 고정관념이 바로 수영 실력 그 자체입니다. 진짜 역설적이지 않나요? 근데 통계를 보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물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상당수가 바로 수영을 할 줄 안다고 자신했던 사람들한테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체 왜 내가 믿었던 그 실력이 오히려 나를 위험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래서 이 점을 머릿속에 딱 박아두어야 합니다. 생존 수영은요, 저기 보이는 해안가까지 막 헤엄쳐서 가기 위한 기술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자리에 닻을 내리듯이 꼼짝 않고 버티기 위한 기술이죠. 목표는 이동이 아닙니다. 오직 생존, 그거 하나예요. 아니, 그럼 수영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속수무책으로 만드는 진짜 범인은 대체 뭘까요? 그건 물이 아닙니다. 바로 두 번째 포인트, 패닉이에요. 공포죠.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훅 들어오는 이 극심한 공포가 우리의 이성과 몸의 통제력을 순식간에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위험이라는 건요, 이 세 가지 재료가 딱 섞일 때 폭발하는 거예요. 첫째, 갑작스러운 상황에 머리가 하얘지는 패닉. 둘째, 살겠다고 미친 듯이 허우적거리면서 순식간에 에너지를 다 태워버리는 치력 소모.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있는 이 물이 어떤 곳인지 전혀 모르는 환경에 대한 무지.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셋 중에 딱 하나만 없애도 생존 확률은 말도 안 되게 확 올라갑니다. 환경에 대한 무지, 이게 왜 그렇게 치명적이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익숙한 수영장은 바닥도 보이고 수심도 일정하고 물도 잔잔하잖아요. 모든 게 예측 가능하죠. 하지만 바다나 강, 계곡은요? 완전 다른 세상이에요. 갑자기 발이 푹 꺼지는 깊이, 제멋대로 치는 파도, 나를 끌고 가는 조류. 수영장 챔피언도 이런 야생의 자연 앞에선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공포와 위험을 이겨낼 수 있는 해결책은 대체 뭘까요? 굉장히 복잡할 것 같죠? 아니요. 해답은 의외로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우리 몸 안에 숨겨진 생물학적 사실 딱 하나에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뜬다. 어떠세요? 이게 믿어지시나요? 근데 진짜예요. 우리 몸은 공기를 가득 담고 있는 이 폐 때문에 그 자체가 사실 하나의 튜브나 마찬가지거든요. 물에 뜨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모르면 가라앉을 거야 하는 공포에 사로잡혀서 허우적대지만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패닉으로 가는 스위치를 딱 꺼버릴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입니다. 아, 나는 원래 뜨는구나. 이 사실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온 몸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살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 멈추고요. 물이 나를 편안하게 받쳐주는 감각을 느끼게 돼요. 바로 그 순간이 공포에서 벗어나서 상황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뜨는 능력을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 몸에 이미 장착되어 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생존 도구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복잡한 수영영법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는 누워뜨기. 물이 잔잔할 땐 이게 최고예요. 그냥 몸에 힘 쫙 빼고 하늘 보면서 대자로 누우면 코랑 입이 저절로 물 위로 나오니까 최소한의 힘으로 숨을 쉴 수 있죠. 두 번째, 만약에 파도가 좀 친다? 그럼 해파리 뜨기처럼 몸을 동그랗게 웅크리는 거예요. 파도를 온몸으로 맞는 게 아니라 그냥 흘려보내는 거죠. 그러다 숨 쉴 때만 잠깐 고개를 들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자세들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수면 아래에서 아주 살랑살랑 부드럽게 발차기를 해주면 에너지를 거의 안 쓰고도 계속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장비가 있든 없든 생존의 핵심은 결국 기다리는 것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생존 확률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높여주는 이 구명조끼가 있다면 이걸 어떻게 제대로 쓰는지를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근데 구명조끼도 그냥 대충 걸치면 아무 소용 없어요. 몸에 딱 맞게 조이고 숨 쉬는데 불편한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제발 기억하세요. 바로 다리 사이로 연결하는 가랑이끈. 이걸 흔히 생명줄이라고 부르거든요. 왜냐면 이거 안 채우면 물에 빠지는 순간 몸은 가라앉고 조끼만 머리 위로 쑥 빠져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생겨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수영을 아예 못하는 사람도요, 오늘 배운 이 뜨는 방법만으로 30분, 길게는 1시간 이상도 구조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허우적거리면서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지만 않는다면요,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은요, 결국 어떤 특별한 기술에 대한 게 아니었어요. 물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을, 그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물을 적으로 보고 막 싸우려고 하면 금방 지쳐서 가라앉고 맙니다. 그게 아니라 물의 부력을 친구처럼 이용하고 흐름에 내 몸을 맡기면서 물과 함께 해야 해요. 이게 바로 생존의 철학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만은 꼭 가슴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존 수영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다. 물을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발버둥치는 대신 나는 어차피 뜬다는 사실을 믿고 침착하게 기다리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화려한 수영 기술보다 여러분을 더 오래 버티게 해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